오늘도 평양정 보통을 찾아와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연은 평창올림픽의 북한 응원단으로 한국을 방문했던 북한 미녀의 탈북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 응원단으로 남한을 방문했던 특별한 경험을 들려드리려 해요. 이 이야기는 제가 한국에서의 삶을 꿈꾸게 만든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순간 중 하나입니다. 2018년 저는 북한 응원단으로 선발되어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선발 소식을 들었을 때 가슴속에서 설렘과 긴장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북한에서는 응원단으로 선발된다는 것이 단순히 영광을 넘어 막중한 책임을 떠안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응원단은 단순히 선수들을 격려하는 역할을 넘어 북한의 체제와 자긍심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상징적인 존재였으니까요. 한 사람, 한 동작까지 철저히 감시받는 상황에서 작은 실수조차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남한에 대한 기대감만큼이나 두려움도 컸습니다. 우리는 남한의 모습을 직접 볼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동시에 철저한 규율 속에서 북한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감도 느껴졌습니다. 모두가 단정한 미소 뒤에 긴장을 감추고 있었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남한이라는 낯선 세계를 직접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이 내심 흥분되기도 했습니다. 이 기회가 제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저는 북한을 떠나 평창으로 향하는 여정에 나섰습니다. 우린 출발 전 한 달 전부터 밤낮으로 철저한 교육을 받고 북한 선수 응원 연습도 열심히 했어요. 우린 응원만이 목적이 아니고 남한 사회에 북한 체제의 우수성을 보여주어야 하는 중요한 임무도 있었죠. 드디어 평창에 도착한 첫날, 우리 북한 응원단은 정해진 시간에 맞춰 경기장에 도착했습니다. 경기장은 수많은 관중들로 가득 차 있었고 우리는 지정된 구역으로 안내받아 조용히 자리 잡았습니다. 단정한 유니폼을 입고 앉아 북한 선수들을 응원할 준비를 하는 동안 문득 우리 앞쪽에서 들려오는 노랫소리와 함성에 눈길이 갔습니다. 바로 남한 응원단이었습니다. 남한 응원단은 우리가 익숙한 방식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북한에서는 단체로 구호를 외치며 정해진 박자와 동작에 맞춰 규율을 지키는 것이 응원의 기본이었지만 남한 응원단은 자유롭고 열정적이었습니다. 박수를 치고 서로 어깨를 맞대며 노래를 부르는 모습은 그 자체로 하나의 축제처럼 보였습니다. 심지어 관중들이 응원단에 동참해 함께 노래를 부르거나 자연스럽게 춤을 추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옆에 앉은 단원이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저렇게 응원하면 얼마나 재밌을까? 다들 표정이 정말 밝아 보여. 다른 단원도 동조하며 속삭였습니다. 응원이라는 게 저렇게 사람들을 즐겁게 만들 수 있구나. 우리도 한번 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 하지만 우리는 정해진 틀 안에서만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눈에 띄는 행동을 하면 감시자들에게 질책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한 응원단의 자유롭고 개성 넘치는 응원 방식을 부러워하며 먼발치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기가 시작된 후 남한 응원단의 열기는 더 뜨거워졌습니다. 그들은 점수를 낼 때마다 손뼉을 치며 환호했고 선수들에게 아낌없는 응원을 보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모두가 하나로 연결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반면 우리는 정해진 구호를 반복하며 단정하게 박수를 치는데 그쳤습니다. 단원들끼리 눈을 마주치며 슬며시 웃음을 지었지만 그 웃음에는 아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숙소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도 우리는 남한 응원단의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너희도 봤지? 응원이 저렇게 즐거운 일일 줄은 몰랐어. 그러게 말이야. 우리도 마음대로 소리 지르고 뛰어다니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한 단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조심해야 해. 우리가 이곳에 온 목적을 잊으면 안 돼. 그 말에 모두 잠시 침묵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남한 사람들의 자유로운 모습에 대한 동경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남한 응원단의 행동에서 느껴진 감정은
단순히 즐거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선수들뿐만 아니라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깨를 맞대고 웃는 모습, 고개를 끄덕이며 박자를 맞추는 모습은 그들 사이의 연대감과 진심 어린 소통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면 우리는 그런 연결감보다는 조직적이고 단체적인 움직임에만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저기 봐. 다들 정말 행복해 보이지 않아? 응, 마치 진짜 친구 같아. 그냥 응원이 아니라 서로를 즐겁게 하는 것 같아. 단원들끼리 작은 목소리로 나눈 대화는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남한 응원단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분위기를 바라보며 우리는 우리 자신과 북한의 현실에 대해 조용히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한 단원이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아니, 애초에 저렇게 살아가는 건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일까? 그 질문에 모두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는 그저 응원단이라는 명목으로 남한을 방문했지만 그곳에서 마주한 풍경은 우리의 삶과 너무나도 대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남한 응원단이 보여준 자유로움은 단순히 응원의 방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가 달랐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이날의 경험은 숙소로 돌아와서도 오래도록 이야깃거리가 되었습니다. 감시자들의 눈을 피해 단원들끼리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은 남한의 응원 문화를 돌아보고 그들과 우리 사이의 차이를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내가 가장 부러운 건 저 사람들은 무언가를 할 때 눈치를 보지 않는다는 거야. 서로 어울리면서도 정말 자연스럽잖아. 그래, 우리도 이렇게 서로를 격려하고 진짜 웃음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어. 한 단원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래도 이렇게라도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어딘가 싶다. 돌아가면 다시는 이런 걸 못 보겠지. 그 말을 들은 단원들 모두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삭임들 속에서도 우리 마음속에는 나만의 자유로운 삶과 인간적인 연결에 대한 깊은 갈망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평창에서의 매일은 숙소와 대회장을 오가는 반복된 일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이동 시간에도 창밖으로 보이는 남한의 풍경은 매 순간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처음 버스에 올라타 숙소에서 대회장으로 이동할 때 차창 밖으로 펼쳐진 평창 시내의 모습은 제가 알던 세상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길 위에는 차량들이 끊임없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차량들이 깔끔한 도로 위를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모습은 신기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했습니다. 북한에서는 볼 수 없었던 다양한 차종과 크고 작은 트럭들, 심지어 반짝이는 스포츠카까지 지나가는 것을 보며 저런 차를 몰고 어디로 가는 걸까 궁금해졌습니다. 차들이 멈추는 신호등이 일정한 간격으로 잘 배치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렸다가 건너는 모습이 무척 질서정연하게 보였습니다. 길거리에는 사람들의 모습도 다양했습니다. 두툼한 외투를 입고 모자를 쓴 학생들이 삼삼오오 걸어가며 이야기하고 웃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커다란 쇼핑백을 들고 빠른 걸음으로 지나갔고 또 어떤 이들은 서두르지 않고 여유롭게 거리를 걷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그들의 표정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생기가 넘쳤고 바쁜 일상 중에도 여유와 밝음이 가득한 것 같았습니다. 특히 도로 양옆으로 늘어선 상점들이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유리로 된 상점들은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고 안에서는 사람들이 물건을 고르거나 점원과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간판은 다양한 색깔로 빛나고 있었는데 대부분 한글로 쓰여 있었지만 영어로 된 단어도 눈에 띄었습니다. 한 단원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저렇게 밝은 간판들은 처음 봐. 우리한테는 저런 게 없잖아. 얼마나 많은 물건들이 있을까? 다른 단원도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보탰습니다. 저 사람들은 어떤 물건을 사는 걸까? 저 상점들 안에는 대체 뭐가 있는지 정말 궁금하다. 대회장으로 가는 길은 단순히 건물들뿐만 아니라 자연경관도 아름다웠습니다. 평창의 겨울은 눈으로 덮인 산과 나무들로 둘러싸여 있었는데
하얀 눈밭 위로 비치는 햇살이 반짝이며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가끔씩 집들이 모여있는 작은 마을을 지나가기도 했는데 그 집들은 하나같이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집마다 지붕에는 하얗게 쌓인 눈이 있고 창문에서는 밝은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저게 남조선 사람들이 사는 집인가 봐. 참 단정하고 예쁘네. 누군가의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북한에서는 흔히 볼 수 없었던 아기자기한 집들이 주는 따뜻한 느낌이 저희의 마음을 어쩐지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버스가 잠시 신호에 멈추자 창밖으로 번화한 거리의 모습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길가에는 카페와 빵집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었고 카페 창문 안에서는 사람들이 따뜻한 음료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중 한 카페 앞에서 커피를 들고 나오는 남녀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들은 손에 든 종이컵에서 김이 피어오르는 커피를 마시며 웃고 있었습니다. 저게 바로 남조선에서 말하는 커피인가 봐. 저 사람들 참 여유로워 보인다. 저도 모르게 그들의 여유로운 모습에 부러움이 느껴졌습니다. 우리와는 다른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생생히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 중 하나는 사람들이 차가운 겨울 날씨에도 불구하고 거리 곳곳에서 미소를 띠며 다정하게 대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길가에는 꽃과 과일을 파는 작은 노점상도 보였는데 그곳에서 물건을 고르며 점원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무척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북한에서는 장마당에서도 이렇게 웃으며 이야기하는 사람은 드문데 여기는 다들 표정이 밝아 저희 단원들끼리 작게 이야기하며 서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모습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을 넘어 사람들 사이의 따뜻한 소통을 느끼게 했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면서 단원들끼리 조용히 나눈 대화는 깊어졌습니다. 너도 봤지? 차도 많고 사람들도 어디든 자유롭게 다니는 것 같아. 저 사람들 마치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 그래, 우리랑 너무 달라. 북한에서는 정해진 곳에서만 움직일 수 있고 늘 누군가의 허락을 받아야 하잖아. 그날 밤 숙소에 도착한 뒤에도 저는 창밖의 풍경이 잊히지 않았습니다. 차들이 질서 있게 움직이고 사람들이 웃으며 대화하며 걸어가는 모습이 너무나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왜 우리는 저렇게 자유롭게 다닐 수 없을까? 저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그날 본 나만의 거리와 사람들의 모습은 제게 커다란 감정의 파도를 일으켰습니다. 단순히 다른 나라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와 너무나도 다른 현실의 대비를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터놓고 이야기는 안 하지만 응원단으로 온 모두 중 남한 드라마와 노래들을 보고 듣고 안 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직접 와본 남한은 훨씬 더 매력적이었어요. 이 평범한 거리 풍경 속에서 느낀 것은 단지 부러움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서 느껴지는 여유와 차분한 일상, 그리고 그들이 걸어가는 자유로운 발걸음에서 삶의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과정에서 느껴지는 자유는 저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날 숙소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언젠가 나도 저 거리 위를 걸어볼 수 있을까? 감시나 통제 없이 저 사람들처럼 자유롭게 걷고 싶다. 그 생각은 제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고 결국 제가 새로운 삶을 결심하게 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대회 일정이 끝난 후 인솔자의 안내를 받아 단체로 평창 시내를 걸을 기회가 생겼습니다. 비록 어디든 자유롭게 다닐 수는 없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짧은 시간이 얼마나 특별한 순간인지 모두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길을 걸으며 주변을 둘러보자 저마다의 일상에 몰두한 남한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리를 가득 메운 사람들의 표정은 밝았고 그들이 누리고 있는 여유와 자유가 너무도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좁은 골목길에 들어서자 음식 냄새가 코를 자극했습니다. 한쪽에서는 군고구마 냄새가 풍겨왔고 다른 한쪽에서는 길거리, 음식을 파는 노점에서 고소한 기름 냄새가 흘러나왔습니다.
단원들 사이에서 작은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저기서 무슨 음식을 파는 걸까? 냄새가 참 좋네. 그러게 말이야. 저런 걸 먹어본 적이 있으면 좋겠다. 조금 더 걸어가자 커피 향이 진하게 풍겨왔습니다. 거리에 줄지어 있는 카페에서 나오는 따뜻한 커피 향은 우리 모두의 발걸음을 잠시 멈추게 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카페 안에는 사람들이 앉아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창밖을 보며 책을 읽고 있었고, 어떤 이들은 여유로운 미소를 띠며 웃고 있었습니다. 저게 남조선 드라마에 많이 나오던 커피 가게인가 봐. 참 향긋하네. 저 안에서 시간을 보내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도 저런 데 들어가 앉아보고 싶어. 거리를 따라 걷는 동안 길가에는 따뜻한 조명이 비치는 상점들과 가게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었습니다. 상점 안에서 물건을 고르는 사람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웠고 그들의 표정에는 여유로움이 가득했습니다. 거리를 걸으며 가끔씩 사람들과 눈이 마주쳤는데 그들은 미소를 지으며 우리를 지나쳤습니다. 단원 중 한 명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참 친절해 보인다. 표정이 왜 저렇게 밝지? 그러게. 우린 평소에 저런 표정을 볼 일이 없잖아. 거리가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했지만 도로와 가게들에서 흘러나오는 조명은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만의 거리는 밤에도 활기가 넘쳤고 사람들은 저마다의 발걸음으로 어디론가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걸음걸이에서는 목적이 느껴졌고 그 자유로운 움직임이 저희에게는 너무도 낯설고 부러웠습니다. 길을 따라 걷는 동안 단원들끼리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며 느낀 감정을 나눴습니다. 우리도 저 사람들처럼 자유롭게 어디든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기 보이는 빵집에 들어가서 맛있는 냄새 나는 저 빵 하나만 사 먹어도 소원이 없겠다. 하지만 우리는 그저 허락된 경로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었고 멀리서 바라보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짧았던 시내 걷기 시간이 끝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 저희는 모두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거기서 맡았던 음식 냄새와 커피 향, 사람들의 밝은 표정은 쉽게 잊히지 않았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얼마나 풍족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을까? 그날의 경험은 제 마음 한구석에 깊은 울림을 남겼고 자유에 대한 갈망을 더욱 크게 키워주었습니다. 평창에서의 경험은 제게 잊을 수 없는 기억을 남겼습니다. 남한 사람들의 자유로운 모습, 밝은 미소, 그리고 평범한 일상에서 느껴지는 여유로움은 저에게 큰 충격이자 깨달음이었습니다. 숙소와 대회장을 오가며 본 거리와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일정이 끝난 후 단체로 걸었던 시내에서 맡았던 커피 향과 음식 냄새까지 모든 것이 너무도 생생하고 부러웠습니다. 북한으로 돌아온 후 남한에서의 기억은 날이 갈수록 더 강렬하게 제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북한에서의 일상은 언제나 긴장 속에서 철저히 통제된 삶이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모든 것이 감시와 통제의 대상이었죠. 반면 남한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자유롭게 걸어다니며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난 자유가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언젠가 저도 그런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질문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남한에서 보고 느낀 것들이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생생히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통제와 억압 속에서 살 수 없다는 걸 깨달은 순간 탈북을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탈북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믿을 수 있는 브로커를 찾는 것이 큰 과제였습니다. 시장에서 만난 한 여성이 신뢰할 수 있는 브로커를 소개해 주었고 저는 그녀의 도움을 받아 조심스럽게 탈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은 비밀리에 진행되어야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들키기라도 하면 저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위험에 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탈북 당일, 저는 최소한의 소지품만 챙기고 집을 떠났습니다. 가족들에게 중국에 돈을 벌러 간다는 짧은 편지 한 장을 남기고 새벽녘에 집을 나섰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을 돌아보며 내가 먼저 가지만 꼭 가족들의 앞날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리라 결심하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국경을 넘는 순간은 목숨을 건 일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강을 건너야 했고 국경 초소의 경비병들에게 발각될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으니까요. 브로커의 인도로 강을 건너는 동안 손전등 불빛이 우리 쪽으로 비칠 때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마다 얼어붙은 채 움직이지 않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경비병들은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고 저는 가까스로 강을 건너 중국 땅에 발을 디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험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에서는 불법 체류 신분으로 항상 체포될 위험에 놓여 있었습니다. 브로커의 안내에 따라 숨어 지내며 다음 경로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중국을 지나 제3국으로 가는 과정도 쉽지 않았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 낯선 환경과 끝없는 불안감이 저를 짓눌렀지만 남한에서 느꼈던 자유와 여유로운 삶에 대한 희망이 저를 버티게 해주었습니다. 탈북 과정은 고통스럽고 두려웠지만 동시에 제 인생에서 가장 용감한 선택이었습니다. 수많은 위기를 넘기며 마침내 안전한 제3국에 도착했고 여러 단계를 거쳐 남한에 올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느낀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비로소 자유를 찾았다는 사실에, 그리고 이제는 제 삶을 제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에, 공항에 도착한 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탈북은 단순히 국경을 넘는 일이 아니라 제 인생의 새로운 문을 여는 결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은 남한에서의 짧은 시간이 제게 보여준 자유와 희망 덕분이었습니다. 남한에 도착한 뒤 조사를 받고 하나원에서 남한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교육을 받으며 제가 생각한 것보다, 드라마로 봤던 것보다 한국은 더 드라마틱하고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남북이 분단된 지 75년 됐을까요? 어떻게 지도자가 누구였냐에 따라 한 나라가 천국과 지옥으로 이렇게 구분되어질까요? 저는 제주도라는 아름다운 섬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 공항에 내렸을 때 바다에서 불어오는 짭짤한 바람과 푸른 하늘이 저를 반겼습니다. 낯설고 설레는 마음으로 공항에서 밖을 나섰을 때 저를 맞이한 제주는 마치 그림 속 풍경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바다와 산이 어우러진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고 깨끗하게 정돈된 도로와 밝은 간판들이 저를 반겼습니다. 처음 정착한 집은 바닷가에서 가까운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창문을 열면 멀리 바다가 보였고 밤이 되면 잔잔한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런 환경은 북한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일이었어요.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이곳에서의 삶이 정말로 현실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곤 했습니다. 제주도에서 가장 처음으로 인상 깊었던 일 중 하나는 새로운 음식을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남한에 오기 전까지 저는 식탁 위에 올라오는 모든 음식이 단조롭고 제한적이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주도의 음식들은 정말 다양하고 풍성했습니다. 어느 날 새로운 이웃이 저를 흑돼지 삼겹살을 먹자고 초대했어요. 처음에 흑돼지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그게 뭔지 몰라 의아해했지만 이웃은 제주도에 오면 꼭 먹어봐야 하는 음식이라며 웃으며 권했습니다. 식당에 도착하니 테이블 위에 불판이 놓였고 그 위에 두툼한 삼겹살이 올려졌습니다. 고기가 익으며 지글지글 소리를 내자 맛있는 냄새가 퍼졌습니다. 그 고소하고 풍부한 향은 제 코를 간지리며 식욕을 자극했어요. 고기가 노릇하게 익어갈 때쯤 이웃이 상추에 삼겹살과 마늘, 고추, 그리고 쌈장을 얹어 한 입 가득 싸서 먹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시범을 따라 한 입 가득 싸서 먹었고 고소한 고기 맛과 신선한 채소, 짭조름한 쌈장이 어우러져 입안 가득 풍미가 퍼졌습니다. 이게 바로 남조선 사람들이 말하는 삼겹살 파티인가 봐요. 저도 모르게 웃으며 말했는데 이웃들은 저의 반응을 즐겁게 바라보며 함께 웃었습니다. 식사 도중 고기와 함께 나오는 다양한 반찬도 놀라웠습니다.
북한에서는 밥 한 그릇에 김치 한두 가지가 전부였지만 이곳에서는 상추, 깻잎, 나물, 된장찌개까지 풍성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그 다양함과 맛있는 음식들이 제게 너무도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제주도에서의 생활은 매일이 새롭고 특별한 경험의 연속이었습니다. 집에서 조금만 걸으면 바닷가에 닿을 수 있었고, 저는 종종 바닷가를 산책하며 이곳의 아름다움을 만끽했습니다. 바다를 따라 걷다 보면 물안개가 피어오르고 멀리 보이는 하얀 등대와 파란 하늘이 어우러져 평화로운 풍경을 만들어냈습니다. 처음 바닷가를 찾은 날, 모래사장 위에 서서 밀려오는 파도를 바라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북한에서는 바다를 본 적이 없던 저는 이렇게 넓고 자유로운 공간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감동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를 둘러싼 공기가 너무도 맑고 자유롭게 느껴져 마치 모든 억압에서 벗어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웃들은 제주도에서의 삶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제게 시장에서 신선한 해산물을 고르는 법도 알려주고 제주 전통 음식인 고사리 나물과 자리물회 같은 요리도 소개해 주었습니다. 처음 먹어보는 음식들이지만 그들은 저의 반응을 살피며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고 저는 그들과의 교감을 통해 점점 더 이곳의 일상에 스며들 수 있었습니다. 제주도에서의 삶은 단순히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을 넘어 제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지만 이곳에서 느끼는 자유와 여유로움은 북한에서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제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제주도의 파란 하늘과 끝없이 펼쳐진 바다를 보며 제 선택이 옳았음을 실감했습니다. 제주도에 혼자 내려와 카페를 운영하시는 여사장님이 저를 예쁘게 봐주셔서 카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날이 꿈 같습니다. 커피향 가득한 예쁜 카페에서 일을 하며 돈을 벌고 있다니 아직도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제 열심히 돈을 모아 가족만 모셔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서로 눈치 보지 않고 서로 많이 먹으라고 양보하지 않으며 부모님과 둘러앉아 삼겹살을 구워 쌈을 싸 서로 먹여주는 행복한 저녁을 꿈꿔봅니다. 이룰 수 있는 꿈이겠죠? 저는 다짐합니다. 앞으로 이곳에서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가며 남한에서 얻은 이 자유와 평화를 가족과 함께하며 이웃과 소중히 나누겠다고 말입니다. 이제는 제주도의 바람과 바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 덕분에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창밖으로 펼쳐진 바다를 바라보며 제가 이룬 자유를 다시금 감사히 느낍니다. 그리고 그 감사함은 제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제주도에 오시면 카페에서 친절하고 행복하게 일하는 저를 만나실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꼭 무사히 부모님을 모시고 와서 꿈꾸던 소망 이루시기 평양정보통이 응원하겠습니다. 평양정보통은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좋은 날 되세요.